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다뤘었던 이 예제를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예제로서 우리가 아까 다뤘었던 예제를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렌즈가 S가 6디옵터이고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C가 마이너스 2디옵터 였었죠. 자, 그리고 교정축이 130도 이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였었죠. 그죠?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정사각형의 위치였죠. 정중앙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정중앙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정중앙의 위치에서 정사각형을 우리가 본다. 정사각형을 보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광학 중심점에서부터 의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을 즉 요 네 가지 꼭지점에 대한 각각의 x, y 성분을 우리가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위치 벡터 즉 P1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1, 1 그다음에 P2를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마이너스 1, 1 그다음에 P3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그다음에 P4를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로 두었을 때 자, 이 부분을 한번 나타내 보자. 자, 이거는 그림을 한번 표시를 해보는 게 우리가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X, Y로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나타낸 아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정사각형을 보게 된다. 즉, 이게 각각에 대한 성분이 1, 1, 요게 1, 요게 1, 그죠? 여기 1, 여기 1.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1은 요 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점을 P1. 그래서 이렇게 이어보면 이렇게 요 정사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정사각형이 됩니다. 정사각형이죠. P1, 이게 P2, 그다음에 이거는 P3, P4. 자, 써봅시다. 1, 1. 그다음에 이거는 1, 마이너스 1. 이게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겠죠. 그 다음에 P3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P4는 1,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러한 이 꼭지점을 갖고 있는 이 물체를 우리가 통해서 봤다. 즉 어떤 렌즈를 갖고 이러한 렌즈, 교정용 안경 렌즈를 갖고 이 물체를 쳐다봤을 때 망막에 생기는 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한번 나타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각각의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커졌는지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배율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그죠? 이거를 쭉 지우고 자, 그러면 아까 앞서 예제에서 우리가 요거를 사용을 했었지. 감마 S는 우리 앞에 결과에서 감마 S하고 감마 T를 우리 결정을 했었죠. 감마 S라고 하는 것은 1.09였습니다. 그렇죠? 계산했었을 때. 그렇죠? 자, 그리고 감마 T라고 하는 것은 1.06이었습니다. 맞죠?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얇은 렌즈인 경우라고 이제 가정을 했었을 때는 이 안경 배율에 이 리프렉티브 팩터가 살아 있게 되겠죠. 그죠? 그거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S, 즉 S의 굴절력과 관련된 안경 배율 크기가 1.09. 그다음에 S 플러스 C 이것은 바로 S 플러스 C를 갖게 되는 굴절력에 대한 안경 배율이고요. 이거는 S만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안경 배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안경 배율의 우리가 굴절력 행렬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거였죠? 실제로 이 형태를 나타내기 하기 위해서는
R 벡터라고 하는 것은 불전력 행렬이 아니라 배율 행렬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R 벡터. 즉, 이 R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요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요게 바로 R 벡터가 되겠고요. 그죠? 자, R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R 벡터가 될 것이고요. 이게 각각의 R 벡터가 될 것이고, 망막에 상이 맺혀 있을 때 거기를 쳐다보는 게 R 프라임 되겠지.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고 있는 게 R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참고로 요거 하나만 그려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율 행렬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각 성분을 한번 보게 되면 감마 S, 감마 XX는 어떻게 되냐면 감마 S의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감마 T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 식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계산해 보게 되면 1.09 감마 S가 1.09죠. 그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130도이죠. 130도는 바로 0.413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마 T는 1.06이고 그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는 여기 있는 세타를 말합니다. 130도를 해보게 되면 0.587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계산기를 갖고 해보면 1.07이 되겠습니다. 즉, 배율 행렬에 대한 X 성분이 바로 1.07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감마 XY하고 감마 YX는 서로 같은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감마 S 마이너스 감마 T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감마 S 마이너스 감마 T는 여기서 S에다가 T를 빼주게 되면 0.03이 되겠죠. 곱하기 사인 130도가 바로 0.76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130도가 마이너스 0.642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산기를 사용을 해서 반드시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0.01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YY 성분에 대한 그 값은, 배율 행렬의 값은 바로 감마 S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감마 T의 코사인 제곱 세타이죠. 그래서 이거는 감마 S가 1.09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것은 0.587 587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마 T가 1.06이죠. 여기 1.06이고 코사인 제곱 세타가 바로 0.413 여기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걸 해보면 1.08이 된다. 자, 이 얘기는 요 식에 의해서, 그죠? 이 식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 이거 한번 써줍시다. R 프라임 벡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마 R 벡터이라고 알 수 있죠. 자, 이 얘기는 결국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즉 각각이 우리 XY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XY 성분이 렌즈를 통과했을 때 요 각각의 위치가 어떻게 위치 이동을 하느냐, 크기가 변하느냐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는 변한 위치의 성분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감마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감마에 대한 배율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XX가 1.07, 그다음에 XY가 마이너스 0.01, 그다음에 YX가 감마 YX가 마이너스 0.01, 그다음에 감마 YY가 여기 있는 1.08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XY
이거는 원래 보게 되는 XY 요걸 나타내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X 이렇게 씁시다 그냥 이렇게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1.07 X 마이너스 0.01Y가 될 것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0.01X 플러스 1.08Y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결국 각각인 경우 P1, P2, P3, P4인 경우에 대한 꼭지점에 대한 렌즈를 통과한 후의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게 나타낸 게 바로 어떻게 각각 계산이 되느냐. 여기다가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P1인 경우 1, 2를 여기다가 1하고 2를 대입해 보는 것이죠. 그죠? 1하고 1 대입하면 그게 바로 이제 X 프라임 될 것이고요. 자, 이걸 하나하나 다 해보게 되면 결국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자, P1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P1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6하고 1.07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P2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 다 여기 집어넣고 계산해 본 겁니다. 마이너스 1.08 그다음에 이거는 1.09 여러분들 반드시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P3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1.06 그다음에 마이너스 1.07 있고요. P4 프라임은 하는 것은 바로 1.08 그다음에 마이너스 1.09가 된다는 것입니다. 1.08, 1.09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P1이 즉 P1은 이게 P1이니까 P1 1,1이라고 하는 게 바로 P1 프라임은 1.06, 1.07이 된다는 것이죠. 즉 1.06 여기서 요거를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해보자. 파란색으로 1.06 여기서 1이 갖고 06만큼 더 갔죠. 06 요 정도 합시다. 예를 들어서 06을 더 갖고 이쪽 06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1.07 이 정도가 이 정도에서 이 정도로 합시다. 이 정도가 해보게 되면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만나는 게 이 점이죠.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P 프라임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저는 1.06 그다음에 1.07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1.06, 1.07 되겠죠. 자, 그리고 P2 프라임은 이 축선상에 어떻게 되느냐? 1.08 요거보다 높이 있죠. 이 정도 있겠지. 자, 그리고 1.09가 되겠습니다. P2가 1.08이 여기고 1.09 여기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라고 합시다. 요 부분은 이렇게 적용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P2 프라임이 된다는 것이죠. P2 프라임은 바로 여기에 마이너스 1.08, 1.08 그다음에 1.09 되겠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 축선상에 있겠죠. 이렇게. 이 축선상으로 어떻게 확대되든지 축소되든지 할 것이다. 축선상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축선상에 있겠죠. 이 위치가. 예. 자, 그리고 P3는 자, 1.06, 1.07. 1.0 이게 8이니까 06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죠. 여기. 이게 P3 프라임. 이게 바로 마이너스 1.06, 마이너스 1.0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7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P4가 1.08, 이거는 1.08 여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1.09 여기 요 정도가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1.09 여기 1.9는 여기죠. 1.09는 여기라고 합시다. 1.9는 여기.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P4' 되겠죠. 이거는 1.08 마이너스 1.0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중요한 건 P1이라고 하는 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했죠. 이렇게 이동했고요. 그죠? 그리고 P2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죠? 확대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도 P3 이렇게 확대됐고 P4도 이렇게 확대가 됐었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사각형인 1,1 1,-1, 자, 요 P1, 2, 3, 4를 구성하고 있는 이 정사각형이 망막의 상에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각 축선상으로 이게 주경선이잖아요. 그죠? 이게 주경선이죠. 자, 이게 바로 130도 그리고 요게 40도이죠. 그죠? 주경선 요거 수직이니까. 이렇게 정사각형, 하얀색 정사각형을 봤었을 때 이 렌즈를 갖고 이 정사각형을 보게 되면 망막의 상은 바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각 연장선상에서 각각 이만큼 확대되어서 상이 맺힌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죠? 그런데 실제로 중심화 부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뭐 구분이 되지는 않겠죠. 이게 여기서부터 뭐 8%, 9% 아주 작은 정도의 크기 변화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영역에서 이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 인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망막을 이제 이 상이 어떻게 맺혔는지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그 다음에 하게 되는 우리 저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예제를 갖고 각각의 경우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건 뭐 산안시인 경우를 얘기를 하니까 그죠? 산안시, 직난시라든지 도난시라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각각 주경선의 방향에 따라서 굴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을 봤을 때는 또 원을 봤었을 때 다른 형태로 보일 것이다. 즉 보인다는 표현이 우리가 상이 맺힌다, 상이 그렇게 맺힌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가 부록에 표시되어 있는 그 예제 문제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좀 풀어보고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좀 더 이해를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